한번 예제를 한번 해볼까요? 싱글 포인트 이퀄리브리움은 제일 간단하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머칼크 오픈을 하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컨솔과 그래픽칼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리저트 창을 원래 여기 어디 포함시킬 수 있는데 지금 저희 화면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싱글 포인트 이퀄리브리움 버튼이 있으니까요.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디폴트로 TCFE 12번이 선택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패키지는 뭐냐 하면은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아마 딕트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랑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랑 같이 있는 이 패키지를 쓰겠다 하면 이렇게 패키지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로 선택해도 되고 뭐 이거는 상관없는데 오늘은 그냥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그냥 그 쭉쭉 하면은 쉬운데요. 여기 맨 위에 보면 뭐 누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가끔씩 눌러보는 게 요거예요. 어떤 페이지가 있는가 데이터베이스 안에요. 근데 지금은 다 비활성화돼 있죠. 왜냐하면 아무 원소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소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F2랑 C, F2와 C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다시 페이즈 컨스티튜션을 가보면 이제 이 바이너리 시스템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우리가 선택한 두 원소를 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면 이런 상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말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는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계산하는 거에는 가스페이스가 전혀 필요 없으면 여기서 가스페이스를 지우고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이 화면이 작아서 한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서 매스 퍼센트를 바로 수정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저장해서 나중에 끌어와서 써도 되고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땐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트리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도 됩니다. 똑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보면 여기 몇 퍼센트로 유닛을 설정할 거다. 온도는 이렇게 할 거다는 게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조건에 계산 조건을 보시면 일단 온도는 1000켈빈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프레셔는 이게 진짜 일기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냥 10에 5승으로 넣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10에 5승으로 넣고 해요. 왜냐면 이 정도 차이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아까 깁스 에너지 커브를 보면 여기 압력 텀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일기압에서 실험한 결과로 주어진 거라 정말로 막 지질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지구 밑으로 들어가서 뭐 백기압에서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여기다 넣지 않는 이상은 압력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 가스페이스에는 그 압력 텀이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 입력을 해보죠. 그래도 일단 뭐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큰 상관없지만 10132호로 한번 쳐볼게요. 파스칼. 그 다음 전체 시스템 몰은 1이고요. 카본은 0.1. 이렇게 해서 바로 perform tree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테이블에는 어떤 걸 표시할지를 말하는 건데 저희는 싱글 포인트니까 큰 상관이 없고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가 나쁜 컴퓨터는 아닌데. 그러면 여기를 눌러도 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결과는 리절트 창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리절트 창은 여기에 뭐 어디든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창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반쪽씩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다른 창으로 띄운 것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 분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 조건에서는 BCC와 그래파이트가 각각 그래파이트가 거의 없이 그렇지만 이상 영역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건 BCC A2니까 그 disordered phase잖아요. 여기는 컴포지션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컴포지션과 컨스티튜션을 같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서블레티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BCC이긴 하지만 FE1, C와 베이컨 C3 이렇게 되어 있고 FE로 거의 꽉 차 있고 뒤쪽에는 거의 베이컨 C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 칼큘레이션이 끝났어요. 두 번째 엑서사이즈로 한번 싱글 포인트 이퀄리브리움이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한번 예제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디파이너로 다시 가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전에 계산했던 거가 아까워서 나는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를 더 만드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얘네들이 뭐 자리가 싫다,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한꺼번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생기면 막 복잡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오토 레이아웃 이런 거 하면 또 뭔가 적당하게 또 돌아가게 해주고요. 어찌됐든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FE 밸런스에다가 크롬, 니켈, 몰리, N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네요. 저는 이 순서대로 클릭하는 걸 좋아해요. 일단은 밸런스가 되는 걸 먼저 클릭해야 됩니다. FE는 먼저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크롬, 니켈, 몰리, N 네, 이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걸 아예 입력을 하고 나중에 또 쓸 거면 저장을 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다 하면은 전 그냥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0도씨네요. 그러면은 켈빈을 셀시어스로 바꿔주고요. 파스칼은 이번에는 그냥 냅두겠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전체 사이즈는 1몰로 하고요. FE를 먼저 찍어줘야 되는 이유는 이 FE를 먼저 찍어주면 나머지를 숫자를 바꾸면 얘가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매스 퍼센트가 위에 유닛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냥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22. 그 다음에 탭을 치면 밑으로 내려가네요. 5.5, 3, 0.14 이렇게 하고 퍼폼 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끝났으면 리절트 창을 열어보면 아까 전에 계산한 것이 여기 테이블 렌더러 1에 있고요. 여긴 2에 있고요. 여기 보시면 1, 2 둘 다 여기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보시면 BCC와 FCC 이상 영역이네요. 거의 오프레션은 반반 있고요. 원하시면 여기 컨스티튜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CC 안에 여기 첫 번째 서블레티스에 크롬, FE, 몰리, 니켈이 있는데 각각의 양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사이트 프랙션도. 그래서 저는 보통 계산을 하면 이런 거 한 번씩 그냥 눌러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돼 있나 하고 궁금해서. 눌러보는 편이고 나머지 것들도 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토탈 깁스 에너지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싱글 포인트 이퀄리브리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프로젝트 윈도우를 말하는 건데 방금 제가 다 설명드린 거고 이거는 사용하시다 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스태핑 인 템퍼처 엑서사이즈 2까지만 하고 한번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온도에 따른 상 분율이죠. 그러니까 온도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이거를 뭐 남겨놔도 되고요. 어, 뭐 지워도 되는데 예를 들면 너무 아깝다 하면은 저장하시면 돼요. 이걸 어떻게 위에 걸 없앨 수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맨 위에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을까요? 보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눌러야 돼서 그런 건데. 여기 파일에 세이브 프로젝트 에즈로 하셔도 되고요. 저장하실 때 여기 보면 맨 밑에 클릭하는 게 있어요. 계산 결과까지 다 저장할 거냐? 아니면 여기 있는 세팅 값만 저장할 거냐? 그래서 저는 보통 계산 결과까지 저장하는 편인데 큰 계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로딩할 때 시간 너무 오래 걸리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 선택하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상위에 있는 걸 클릭하셔서 리무브 하시면 다 지워지고요. 네. 자, 엑서사이즈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번으로 하려면 원 엑시스 이퀄리브리움이니까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은 또 역시 FEC니까 FEC를 선택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위에는 이제 우리 마음이에요. 어떠한 온도 구간에서 할지. 그래서 이건 처음에 계산할 컨디션이기 때문에 뭐 큰, 뭐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주지만 큰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1몰이고 예를 들면 지금 계산하고 싶은 조성은 0.1이니까 여기 0.1을 넣고요. 원 엑시스고 계산하고 싶은 우리가 보고 싶은 온도 구간을 예를 들면 500부터 3000인데 뭐 예를 들면 300부터 2000까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온도가 1000도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나는 계산을 300도에서 900도로 하고 싶어 해놓고 여기는 그냥 이 디폴트 값으로 나오면 이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가 이 사이로 들어가도록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perform tree 하면은 바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플랫 렌더러에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디폴트로 엑시스 값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X축은 켈빈, Y축은 볼륨 프랙션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볼륨 프랙션에 관심이 없고 각각의 상에 어마운트 이게 뒤쪽에 좀 잘리네요. 화면이 반쪽이다 보니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몰 여기서 보면 per 몰 이렇게 하면 몰 프랙션이 계산이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절트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온도에 따라서 BCC는 이렇게 저온에서는 많고 이 온도에서는 없어지고 그래파이트는 상당히 적네요. 요거를 확대하고 싶으면 이게 그래픽컬 모드 좋은 게 마우스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확대가 됩니다. 다시 뭔가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고 혹은 다시 가고 싶어 하면은 오른쪽 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적당히 이렇게 뭐 대각선이나 적당히 살짝 그어주면 다시 원상 복귀가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뭐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해서 PPT 같은데 그냥 붙이면 됩니다. PPT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어요. 다시 원상 복귀하고 싶으면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좀 긁어주면 가고요. 그다음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산을 해봤고요. 플랫 렌더러에 보면 엑시스 타입을 가끔씩 보통 이게 디폴트로 리니어로 우리 많이 그리지만 로그로 그리고 싶은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거를 보기 싫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됩니다. 오프로 해서 다시 계산하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여러 가지 옵션은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옵션들도 뭐 엑시스를 스위치하고 싶다. 그럼 스위치하고 그다음에 그리드를 넣고 싶다. 그리드하고 근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펄폼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이거는 실제로 해보시면서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폰트랑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여기를 이제 클릭하면 그런 폰트나 크기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꾸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림마다 계속 바꾸기 싫으면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설치하셨으면 이 화면이 저처럼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좀 약간 직사각형으로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굵기도, 선 굵기도 이렇게 안 보이고. 그런 거는 여기서 세팅하는 곳이 있어요. 옵션인 것 같아요. 옵션에서 보면 여기 지금 저희가 그래피컬 모드를 하니까 그래피컬 모드에서 플랫 할 때 어떻게 해라 하는 구성을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굵기는 어떻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이즈도 저는 정사각형으로 500, 500으로 맞춰놓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세팅을 해서 저장하면 이제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교시였어요. 저희가 한 지금 2시 53분인데 10분 쉬고 근데 아까 제가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한데 3시, 3시부터 할게요. 7분만 쉬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3시부터 다시 쉬어. 교육을 시작하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게 나으시겠죠? 쉬는 시간에는 그냥 보이스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강의 시간에는 보이스가 겹치니까 그때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요. 이렇게 하면 네, 되니까. 네, 지금은 알겠습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쉬면서 하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3시에 뵐게요. 김동원 박사님,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니, 채팅창 지금 보이나? 보여요. 채팅창에 질문 올라와가지고, 예, 예. 보이시나요? 지금 보고 있어요. 어, 네. 이따가 일단 보고 이따가 3시에 다 오시면 음, 그때 같이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니까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장두현 박사님 화면이 왜 이렇게 뽀예요? 아, 뽀얗게 나옵니까? 이 네, 웹캠을 좋은 걸 써서 그런가? 부럽네요. 빛 들어온 뽀얗게 나와요. 방향, 빛 들어온 방향이 이래서 그런가 봐요. 네. 혹시 제가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막 아니면은 화면 공유하는 거 너무 작거나 좀 불편한 거 있어요? 말하는 속도 이거 너무 좋고요. 네, 저는 저도 좋습니다.
약간은 그러면은 불편한 게 PPT 화면이랑 이거 시뮬레이션 하는 화면이랑 반반 나눠 써야 되니까 좀 좁긴 좁네요, 사실. 네. 그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네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나는 좀 작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약간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는데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사실 좋답니다. 그럼 3분 남았으니까 저는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네. 네. 아, 3시가 돼서 사내 방송이 나와서 잠깐 끄겠습니다. 네,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질문 올려주신 게 있는데요. 시스템 디파인에서 원소 선택할 때 수치도 입력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양 입력하는 것은 이게 그 숫자 입력하는 거란 뜻이겠죠?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하면은 여기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머티리얼 저장해 놓으면 그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서머칼크 설치하면 그 안에 있는 그 폴더로 자동으로 가나 봐요. 예를 들면 캐스트 아이언 하면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오픈하면 이렇게 저장해 놓은 이게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건 제가 불러와서 그런 건데요. 저장을 마음대로 저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합금을 한번 아무거나 눌러서 여기 비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FEC였죠. 그거를 여기서 나는 2% 해서 세이브 하면은 어디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제가 FE2C 이렇게 합금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용도로 씁니다. 계산할 때 몇 개 원소까지 계산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매뉴얼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40개인지 80개인지 뭔가 몇십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쓸 일은 사실은 별로 없긴 할 거예요. PPT 자료 혹시 공유해 드립니다. 네, 끝나고 공유해 드릴게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연력학 DB 파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연력학 DB를 현재 버전에 맞게 변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형식이 어떻게 안 맞는다는 것인지 그 메시지에 따라서 바뀔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매니저님께서 본사에 혹시 이런 기능이 있는지 한번 문의해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이건 대응이 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만약에 필요하시면 정승필 연구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고요. 이제는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엑서사이즈 3 아마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지우고 싶으면 그냥 U로 해서 없애버릴게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목적에 따라서 이거를 각각 눌러줘야 되는 게 필수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보고 싶다 하면 이건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이걸 눌러도 됩니다. 이걸 누르고 뭘 계산했다고 치면은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여기서. 지금 싱글로 들어왔지만 원 엑시스로 해도 되고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친절하게 해놨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긴 거추장스러우니까 지우고요. 시스템 디파이너 2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TCFE 12번 항상 데이터베이스는 좀 확인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그 시간이니까 이게 디폴트로 잡히는데 이게 엉뚱한 게 잡힐 때도 있어요. 지금 FEC 시스템이죠. 그럼 FEC 선택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셀시어스니까 일단 좀 바꿔주겠고요. 그리고 또 바꿀 수 있는 게 이번엔 상태도를 그리는 거니까 이 초기 조건은 뭐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놔둬도 괜찮습니다. 매스 퍼센트 C를 0부터 여기는 10%까지 계산하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500도에서 2000도. 그리고 플랫 렌더러에 가보면 X축은 매스 퍼센트 C 이게 맞고요. Y축은 템퍼러처 셀시어스 맞고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혹시 또 있었나? 하나 제가 질문을 잊어버려고 있었네요. 혹시 실제로 이거 사용할 때 화학 조성의 실제 강제의 모든 조성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이찬희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화학 조성의 실제 강제의 모든 조성을 꼭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네, 실제로 조성을 아는 만큼 넣어주면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있으면 또 나중에 또 알려주시고요. 벌써 계산이 됐네요. 그러면
윈도우에서 리절트를 보시면 매스 퍼센트 100까지 계산이 됐네요. 이상하게. 아, 이게 오토 스케일로 해서 그런가? 0에서 10까지만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0에서 100까지 알아서 해줬네요. 이상한데요? 김동원 일단 박사님, 이거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요거 계산은 0에서 10%까지만 되는데, 철강 스틸에서 네. 타이라인을 그리려면 그래파이트 쪽이 나와야 돼가지고, 아, 이쪽 이 반대쪽 옵션이 디폴트가 1이어서 그렇군요. 예. 음, 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타일라인을 여기 디폴트가 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걸 그리려면 그래파이트가 여기 있으니까 공교롭게도 여기 어딘가 있었으면 여기까지만 그렸을 텐데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오토매틱 스케일링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좀 10으로 바꾸고 타일라인은 예쁘니까 계속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네요. 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은 레전드 옵션을 꺼주면 됩니다. 꺼주고 이제 여기가 무슨 상인지는 좋은 게 마우스로 갖다 대면 보여줘요. 리퀴드라고. 그러면 여기다 리퀴드 적고 싶죠.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Add 라벨 하면은 여기서 리퀴드가 됩니다. 이게 대문자인 게 싫은 사람은 여기서 고치면 돼요.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쓰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고 이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글씨도 폰트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어딘가를 찍었을 텐데 기억은 못하지만 어딘가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점에서 Show Details를 누르면 그 점에서의 그 마치 싱글 이퀄리브리움 칼큘레이션 한 것처럼 그 점에서의 정보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좋아하니까 리퀴드 상태에서 눌러주면 아 F랑 C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OK 하면 여기 리퀴드가 생기죠. 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오른쪽 클릭하고 라벨 하면 FCC와 그래파이트가 나오고 쇼 디테일을 한번 눌러보면 그리고 컨스티튜션 같은 걸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이것도 OK.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도를 그리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카피해서 실제로 복사를 해주면 PPT에 그냥 이렇게 붙습니다. 타일라인이 진하게 그려진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저는 타일라인을 진하게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여기 글로벌 여기서 옵션에서 제 그 플랫을 그리라고 할 때 거기서 그냥 타일라인 진하게 디폴트로 제가 세팅을 해놨어요. 그건 이제 사람 마음입니다. 좌측 상단의 타일라인이 2배로 보이는 것 말입니다. 좌측 상단의 타일라인 2배. 혹시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김동원 여기 박사님, 녹색 줄, 네, 리퀴드 쪽 보면은 왼쪽, 네. 리퀴드 상 왼쪽 부분에 촘촘하게 그려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요. 네, 그 부분 촘촘하게 그려진 이유를 묻으시는 것 같은데. 아, 여기요. 아, 여기는 왜 다른 데보다 더 촘촘하냐?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는 왜 더 촘촘하게 그려졌나? 잘 모르겠습니다. 균등하게 예쁘게 그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한번 껐다가 다시 그려볼까요? 아, 마찬가지네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보통 그 FEC 상태도 그릴 때 여기가 오른쪽이 그래파이트냐 아니면 세멘타이트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책에서. 그래서 그럼 메타스테이블 상태도 그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게 여기 이제 예제입니다. 두 번째로 그릴 때는 똑같은데 이거 전체를 카피를 하고 싶으면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클론 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 라인 전체가 똑같이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뭐 이런 거 안 눌러도 되고 이런 것들 설정해 놓은 게 그대로 카피가 되니까 좀 편해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꿔주고 싶은 거는 메타스테이블 상태도를 그려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페이즈에 들어가서 그래파이트를 없애는 거죠. 여기 있는 그래파이트.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한번 눌러보면 다이아몬드도 이제 C니까 어쨌든 싫어하니까 없애주는 거죠. 두 개를 없애고 그대로 모든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그려봅니다. 그려진 것 같네요. 리절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아까 전에 이게 클론 트리를 하면 다 편한데 이 레이블이 따라오는 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눌러서 딜리트 해도 되고요. 리셋하면 다시 계산해줘요. 이렇게 그 점을.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뭐 됩니다. 리퀴드는 왜 여기가 있나? 여기도 리퀴드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멘타이트가 대신 잡힌다. 이렇게 메타스테이블 페이지를 그릴 경우에는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여기 페이지에서 원치 않는 거를 지워주면은 된다. 이렇게 하면은 엑서사이즈 3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특이한 그림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긴 하지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겹쳐서 그리고 싶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게 그거 스테이블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거를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바꿔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 이런 것도 되죠. 스테이블, 메타 스테이블 이렇게 해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플랫 렌더러를 그냥 클론을 할게요. 클론하면 이제 복사하는 거니까. 클론해서 이렇게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번에 이 녀석의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 add 여기를 하면 이 3번을 연결할 수 있는 옵션이 떠요. 그럼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보통 플랫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게 위에 두 개가 생겨요. 이렇게. 2번에서 오는 녀석을 그리는 옵션. 3번에서 오는 녀석을 그리는 옵션. 그래서 가끔씩 실수하는 게 이 두 개의 옵션이 다를 때 좀 실수가 나타나요. 여기도 지금 보면 얘는 레전드 오프인데 얘는 켜져 있죠. 오프하고 여기도 오토매틱 이런 게 좀 다르죠. 최대한 맞춰주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면 두 개가 합쳐져 있겠죠. 이 위에 이거를 참 없애면 좋을 텐데 어떻게 없애는지 아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타일라인이 있어서 좀 보기가 예쁘지가 않네요. 타일라인을 끄고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겹쳐서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겹쳐서 그릴 수 있다 하는 그 정도 옵션이었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걸요? 이 위에 것을 위치 수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걸요? 클릭이 안 됩니다. 지금 김동원 박사님 그 서머칼 화면 이거요? 위에 웹엑스 화면이 떠서 그런 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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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군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엑서사이즈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4번은 이거 뭐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싫으면 이제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터너리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니까 여기도 터너리 칼큘레이션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눌러주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터너리 칼큘레이션. 그러면 역시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 지금 FECRC니까요. FECRC 선택하고 아이소서멀 섹션은 1000 켈빈에서 그리다는데 디폴트가 1000 켈빈이네요. 이거 더 이상 세팅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보면 그냥 그리면 됩니다. 렌더러로 혹시 가보시면 이제 X축, Y축을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타일라인 없애고 그려보겠습니다. perform. 다 그려졌네요. 리조트 보시면 뭐 이렇게 적당하게 나와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글씨가 크다 그러면 박스를 줄이면 글씨도 같이 작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해서 PPT에 카피하셔도 되고요. 싫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걸 없애고 요것만 카피한 다음에 여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X축, Y축을 바꾸거나 그리드를 표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터널이인데도 특이하게 삼각형으로 안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옵션을 꺼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게 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터널이 페이스 다이어그램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위에 옵션도 조절할 수 있고 XY도 바꾸면 바꿀 수 있고 유닛도 조절하고 리니어 이런 것들도 여기서 옵션에서 다 조절할 수 있다. 자, 엑서사이즈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퀴더스 템퍼러처를 한번 구해봐라. 요런 합금계에서 도대체 언제 얘가 그 멜팅 포인트죠? 언제 멜팅 포인트인가? 리퀴더스 템퍼러처 응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 하는 거를 한번 알고 싶다. 그렇게 궁금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new. 그러면 일단은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질문 자체가 온도를 알고 싶은 거니까 이겁니다. 싱글 포인트. 왜냐면 하나의 값으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이제는 넣을 게 좀 많죠. FE 데이터베이스 확인하고요. FE부터 시작합니다. FE, CR, MO, V, MN, SI, C 이렇게 하고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전 넘어갑니다. 보통 넘어가서 켈빈으로 네, 뭐 일단은 조성을 먼저 넣어볼게요. 크롬이 4 탭으로 하면 내려갑니다. 8 2 0.3 0.3 1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하면 이 온도에서 이 조성에서 어떤 상이 안정한지가 나와요. 그냥 계산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온도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여기 어드밴스드 모드가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를 딱 누르면 똑같은 건데 조금 그럴싸하게 바뀌어요. 정보가 좀 많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온도예요. 그러면 이 온도를 여기 지금 온도를 정해주지 않고 온도 대신에 페이즈를 정해줍니다. 픽스 페이즈. 그러면서
리퀴더스 템퍼러처라는 거는 리퀴드가 100, 그 다음에 솔리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솔리드가 뭔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확실한 건 리퀴드가 거의 1이라는 거. 0.999 넣어도 됩니다. 이걸 1로 해요.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리퀴더스 템퍼러처인지 몰라요. 얘 그 서머칼크는 그냥 우리가 정해준 조건 이 조성에서 리퀴드가 1이 되는 온도는 어디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리절트를 보면 뭔가 잘못 나왔는데요? 5245도가 나왔는데요. 아, 이해 갔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래서 그 실수를 그냥 보여드려서 너무 다행이네요. 맨 처음에 있었던 게 아, 템퍼러처였죠. 템퍼러처에 1000도 한번 계산합니다. 초기 이퀄리브리엄을 계산을 해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면은 1000도에서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아까 전에 그 에러가 나고 이상하게 계산했던 거는 초기 이퀄리브리엄이 잡히질 않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이퀄리브리엄 칼큘레이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 얘의 평형 계산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테이블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드밴스드가 먼저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픽스드 페이즈 리퀴드가 1이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볼게요. 금방 되네요. 리저트를 보시면 1686 켈빈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것 있으신가요? 제가 한 실수 이어서 하지 마시고 흔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긴 카본이 1%일 때 아까 그런 온도가 나왔다고 하면은 카본 양을 바꿔가면 리퀴더스 온도가 어떻게 될까 하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야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원 엑시스로 바꾸면 되겠죠. 아까는 싱글이었고 원 엑시스로 바꿔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퀀터티에서 카본 양을 0부터 얼마까지 바꿀까요? 뭐 5? 5까지 바꾸도록 합시다. 여기가 초기 조건이 1이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괜찮겠죠? 5로 바꾸고 그 다음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테이블로는 안 되고 오른쪽 클릭해서 플랫 렌더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X축은 우리가 원하는 게 카본 조성이니까 바꿔줘야겠네요. X축은 위아래 이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컴포지션, 카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Y축이 오히려 온도가 되겠죠. 온도, 켈빈으로 하겠습니다. 실행. 계산이 끝났네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네요. 아까 저희가 1%에서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1600 뭐 얼마 90 정도 되는 온도였는데 카본을 넣으면 넣을수록 리퀴더스 온도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제일 낮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네요.
뭐 이런 어떤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게 엑서사이즈 5번이었습니다. 아, 여기에 제가 뭔가를 해놨네요. 여기 보시면, 아, 이렇게 해놓고, 아까 실제로 할 때는 또 실수를 했네요. 나중에 이 자료 보시면 기억나실 거니까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6번은 질문이 이겁니다. Fe 18크롬의 7 니켈의 조성에 그 합금이 여기 레이들에 녹아 있는데 그게 100kg라고 치고 그다음에 1600도로 맞춰놨다고 치고 거기에다가 니켈을 1kg 더 넣으면 온도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또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없애고 질문 자체가 몇 도가 되겠느냐 하고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이 중에 싱글 포인트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자, 싱글 포인트를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FE, CR, 니켈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초기 조건이 셀시어스로 해서 1600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압력은 냅두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사이즈가 보통 1몰, 1몰 이렇게 우리가 계산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아예 시스템 사이즈를 정해줬어요. 100kg이라고. 여기 킬로그램 100 입력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웨이트 퍼센트니까 여기 다 웨이트 퍼센트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건 전부. FECR이 18%, 니켈이 7% 이렇게 있어서 한번 이니셜 이퀄리브리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아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다 녹아있는 상태니까 리퀴드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예상한 것처럼 리퀴드가 나옵니다. 현재 온도는 이게 켈빈으로 나와서 1873도네요. 일단 이렇다 치고 자, 그럼 이제 뭔가를 더 여기서 추가로 할 때 다시 여기서 이퀄리브리움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연속해서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질문이 온도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 대답은 테이블로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프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1kg를 더 넣었으니까 시스템 사이즈가 1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롬은 18%가 이제 더 이상이 아닌 18%는 처음에 18kg이 있었다는 거니까 이건 계산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봤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18 나누기 101 곱하기 100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나 안 되더라고요. 이건 계산해줘야 돼요. 18 곱하기 100 나누기 101 하면 계산기를 해줘야 됩니다. 17.82 반올리면서 2 정도 되고요. 니켈은 1kg 더 넣었으니까 이제 8kg이 되잖아요. 그걸 또 101로 나눠주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7.921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1600도에서 그냥 이 조건에서 리퀴드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온도잖아요. 그러면 어드밴스드로 가야 됩니다. 아까 리퀴더스 라인 계산할 때는 온도를 알고 싶을 때 제한 조건이 리퀴드의 양이 1이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서는 엔탈피의 양을 넣어줘야 됩니다. 토탈 그 순간적으로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토탈 엔탈피가 어떻게 바뀌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처음에 계산했던 테이블 1에서 이 엔탈피 값이 있어요. 여기 요거
1.31602 10의 8승. 그거를 여기다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 찾아보면 엔탈피 값이 있습니다. 엔탈피 값을 줄로 해서 1.31602의 8승. 엔탈피가 같다. 전후가.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해라 하는 거죠. 바로 계산이 됐네요. 그럼 온도가 1859도가 됐네요. 처음에 얼마였죠? 1873도였는데 1859도가 됐으니까 한 14도 정도 온도가 떨어지네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엑서사이즈 6번.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을 예상하고 그 답을 구하려면 제한 조건을 무엇을 줘야 되는가? 사실 이거를 생각하는 게 이 엑서사이즈에서 원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했던 거고요. 나중에 PPT로 보시면 이니셜 스테이트를 하시고 어저스팅 하는 걸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 1600도에서 14도 떨어져서 1586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샤일 모델인데요. 응고할 때인데 이건 저는 이제 연력학 데이터베이스고 내일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딕트라라고 해서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 질문 먼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성분, 예를 들어 원래는 없던 CU를 넣는 경우를 계산하려면 처음에 CU를 선택하고 CU 영용,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여기 시스템 디파이너에서 여기 얘네 둘은 시스템 디파이너를 공유하는 친구들이니까 여기서 CU가 선택이 안 되면 여기서 CU를 넣어줄 방법이 없어요. 여기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거든요. 여기가 0이라는 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여서 여기 홍성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거면 여기에다가 CU를 처음에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CU를 0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근데 옛날부터 0이랑 1은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프로그램마다. 지금은 0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소량을 여기다 넣어두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식. 계산이 만약에 에러가 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넣어줘야 여기서 또 카파를 넣을 수 있는 칸이 생겨요. 자, 샤일 모델은 이제 응고 거동을 보는 그런 응고 계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트라를 사용해야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여기서 패키지로 갖다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응고할 때 디퓨전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머칼크 연력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디퓨전을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극단적인 두 가지 계산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냥 평형 계산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평형 계산. 평형 계산이란 건 응고가 될 때 진짜 말도 안 되게 천천히 무한히 예를 들면 0.1도 떨어지고 하루 있고 0.1도 떨어지고 하루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완전 평형 상태인 상태에서 온도가 계속 떨어지는 게 비현실적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평형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산을 계속 해왔던 거고요. 냉각할 때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샤일 모델입니다. 샤일 굴리버라는 사람들이 제시한 어프록시메이션을 쓰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응고할 때 리퀴드에서의 디퓨전은 무한히 빠르다. 그래서 원래는 디퓨전이 고려될 거면 액상에서 고체로 응고가 딱 될 때
조성이 다르니까 그게 조성이 다른 것만큼 다시 퍼져 나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리퀴드는 무조건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런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 반대로 솔리드에서는 디퓨전이 전혀 안 된다. 바로 솔리드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디퓨전 되는 건 없다. 이 두 가지를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도 응고 해석을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고 해석은 여기 Trial Solidification Simulation이라고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확인하시고요. FE, CR, C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좀 보는 게 좀 다르죠? 스타트 온도 뭐 잘 모르니까 2500 그냥 써도 돼요. 1도씩 떨어져라. 그리고 켈빈을 써라. 뭐 이거 상관없는데 이거는 그냥 저 셀시어스가 좋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조성을 넣을게요. 10%, 1% 이렇게 넣고 플랫 보통 이게 디폴트로 정해집니다. Y축이 온도, X축이 솔리드의 몰 프랙션. 계산해 볼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온도를 1도씩 변화시키면서 계속 쭉쭉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금방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친절하게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도 이렇게 보여줘요. 응고 거동.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한 500도 정도까지 온도를 올리면 이 합금은 다 리퀴드 상태인데 온도를 쭉쭉 내릴 때 아주 천천히 온도를 내리면 한 1400도, 1350도 정도까지 내리면 거의 이제 응고가 거의 많이 90% 이상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하면. 근데 실제로는 휙 하고 퀸칭을 하거나 빨리 응고를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온도까지는 리퀴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갔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네, 자료를 보시면 이걸 누른다는 게. 라인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partial equilibrium이라고요. 지금 저희는 이 두 개를 했거든요. 이 partial equilibrium 뭐냐면 저희가 그 디퓨전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trial calculation에서 만약에 클론 트리 하면은 똑같이 복제가 되죠. 그 상태에서 모든 게 똑같은데 이 카본은 너무 작아서 인터스티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는 패스트 디퓨저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가 그걸 고려해 줍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뭔가가 2번 뭔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같이 그려보는 거죠. 아까처럼 여기 렌더러를 하나 그냥 클론해서 복사하고요.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위에 있는 Trial Calculator 2를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두 개 되니까 이거를 같이 계산해보자 하면 하나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겠죠. 이렇게 그려서 PPT에 넣어놓은 게 아까 저 그림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라인이 되는데 내일 아마 딕트라에서 비슷한 예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딕트라에서 계산해서 모빌리티 데이터베이스까지 같이 계산한 거로 하면은 합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가운데 선이랑 얼추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디퓨전을 고려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가 없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래도 현실적인 이 점선과 요 샤일은 양극단이거든요. 실제 현실은 이 사이 어딘가 있습니다. 디퓨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Child Solidification이요. 그리고 나서는 뭐 여기도 양쪽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여기 왼쪽 그래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논문에서 따온 건데요. 똑같은 합금 조성인데 지금 저희가 이퀄리브리움과 여기 파셜 이퀄리브리움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샤일 굴리버 세 개의 라인을 그렸었잖아요. 근데 딕트라를 사용해서 그리면 여기 녹색으로 그려지나 봐요. 아, 이건 얼추 비슷하다. 이건 프리징 레인지를 알 수 있다. 프리징 레인지라는 게 리퀴드 100% 리퀴드에서 100% 솔리드가 되는 그 온도 구간. 여긴 한 대략 한 200도 정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온도 구간이 뭐 짧을수록 어떻고 넓을수록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넓으면 아무래도 응고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뭔가 조대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막고 싶을 때 이 프리징 레인지를 좁게 가져가고 싶으면 합금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할 때 계산해 보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 세그리게이션은 그렇게 솔리드가 쭉 생길 때 그 솔리드 안에 크롬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크롬이 처음에 넣었을 때 10% 넣었잖아요. 점점 가다가 마지막에 생성되는 요 끝단에서 생성되는 상에 크롬이 막 응축돼서 모이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여기 보는 요 삼각형은 실제 실험 값이고 여기도 보시면 샤일 블리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연력학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을 때 계산하는 건 여기 있는 거고 파셜 이퀄리브리움은 빨간색으로 그래도 데이터 쫓아가 주고요. 그다음 딕트라로 하면은 그래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여기 그림이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 그림만 한번 더 그려보고 또 두 번째 시간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X축이 똑같고 Y축만 크롬의 매스 프랙션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왕 같이 그렸으니까 저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를 또 클론하면 또 두 개가 연결된 게 또 하나 또 생기겠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Y축만 바꿔보는 거죠. Y축을 매스 프랙션 크롬이 있었죠. 그러면 어떤 걸로 바꾸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컴포지션 매스 프랙션 여기서 뭘 골라야 저게 나올지 이게 아마 저 이걸 좀 잘못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Y축을 컴포지션 오버 페이즈라고 해놓고 여기가 이제 크롬의 양을 볼 텐데 FCC 안에 있는 크롬의 양을 보는 것 같아요. 매스 프랙션 그래서 FCC상 안에 있는 크롬의 양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플러스를 이렇게 해라. 근데 여기 이 논문의 그래프에는 이게 좀 불친절하게 그냥 이렇게 크롬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뭔가가 좀 이것도 뭔가 제가 실수했죠? 하나만 바꾼 거죠. 제가 이 두 개인데 이 온도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인데 둘 중에 하나만 바꾼 거예요. 이런 실수를 보여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흔히 하기 쉬운 실수니까요. 여기도 크롬, FCC 이렇게 두 개 다. 이게 하나로 한 번에 다 바꿔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실수할 때마다 해요. 근데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얼추 비슷하게 그래프가 그려졌죠. 이렇게 해서 7번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픽칼 모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콘솔 모드로 세 번째 시간을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는 46분인데 좀 넉넉하게 쉬었다가 이따가 4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에 해주시면 제가 보고 이따가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